안녕하세요. 오늘은 72세 김정자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천국의 라디오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미쳤다고 했다. 주말마다 오라던 시어머니의 진짜 이유. 1장. 아침 5시 혼자 차린 밥상. 요즘도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이 얕아지는 기라. 뭔가 소리만 나도 화들짝, 뭔가 기척만 있어도 스르륵 눈이 열려버려. 새벽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시간에 내 눈꺼풀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아이가. 근데 막상 눈 뜨고 나면은 할 게 없어. 이불 개고 세수하고 부엌에 불 켜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뭐 먹을까 싶다가도 굳이 차려 먹을 기운이 없는 거라. 배가 고프기는 한데 먹고 싶지는 않은 그 이상한 상태.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아침이야. 그래도 나는 밥을 차려. 왜냐고? 오늘 성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올 리가 없지. 어제도 왔었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왔었고. 사람이 매일 올 수는 없는 거잖아. 성호도 직장 다니고 지은이도 직장 다니고 둘 다 바쁜 사람들인데. 이치 안 맞는 소리지. 머리로는 알아. 근데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 냉장고에서 멸치를 꺼내고 다시마 우린 국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어젯밤에 절여놓은 오이 무침을 꺼내고 계란 2개를 깨서 돌돌 말아 만든 계란말이는 성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라. 지금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 손은 아직도 계란 2개를 깨고 있어. 밥은 3공기로 안 쳐. 2공기만 안 치면 되는데 어째서인지 나는 자꾸 쌀을 3홉씩 씻더라고. 성호 거, 지은이 거, 그리고 내 거. 3사람 밥. 밥통에 쌀 씻어 넣고 물 맞춰 넣고 취사 버튼 누르면서 내가 중얼거리는 거야. 어제도 왔는데. 오늘도 왔으면 좋겠네. 혼자 한 말이라.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부엌에서 나 혼자 한 소리. 창밖은 아직 컴컴하고 가로등 불빛만 창문에 노랗게 번지고 있고 밥 짓는 냄새가 슬슬 방 안까지 번져나가는 이 시간에 내 혼잣말은 공중에 흩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렸어.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지. 밥이 다 될 때까지. 반찬 다 차릴 때까지. 그러고 나서도 한 20분은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 혹시라도 초인종 소리가 날까봐. 혹시라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릴까봐. 안 와. 당연히 안 와. 된장찌개는 식고 계란말이는 굽고 오이 무침은 물이 흥건해졌어. 나는 혼자서 그 반찬들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았어. 먹고 싶지 않은 기라. 내가 좋아서 차린 밥상인데 막상 혼자 앉으니까 입맛이 싹 달아나 버리는 거야. 이상하지? 분명히 성호 오면 주려고 차린 밥인데 성호가 없으니까 나도 못 먹겠는 거라. 성호 없이 차린 밥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내 허전함을 접시에 담아 놓은 것 같아서. 랩 씌워서 냉장고에 넣었어. 저녁에는 오겠지. 또 혼잣말이야. 또 공중에 흩어지는 말. 저녁에도 안 왔어. 2장.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나? 성호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였어.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 성호가 얼마나 엄마 바라기였는지 아나.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도 안 내려놓고 엄마, 하고 들어왔어.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싸우면 밥도 안 먹고 기숙사 전화부스에서 날 불렀고 고등학교 때는 성적표 받아오면서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했다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도 자취방에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그 시절에 나는 세상의 중심이었어. 성호의 세상에서 내가 딱 가운데에 있었던 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맨 먼저 엄마한테 달려오던 아이. 기쁜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엄마 무릎에 얼굴 묻고 울던 아이. 남편이 먼저 간 뒤로 특히 더 그랬어. 성호 아빠가 갑자기 가버렸을 때 성호가 23이었어. 한창 활발하게 살 나이에 아버지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 그 애가 장례 치르는 내내 나한테 딱 붙어 있었어.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혼자 아니야. 그 말이 나는 지금도 귓가에 서네. 우리 둘이서 참 많이 버텼어. 남편 없이 둘이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성우가 직장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월급 날마다 봉투 들고 왔어. 엄마, 이거 생활비. 나 이제 벌이가 생겼으니까 걱정 마. 그 봉투 받아 들고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기뻐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내 새끼가 너무 대견해서 우는 건지.
그런 아들이었어, 성호가. 그런데 지은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 처음엔 그냥 여자친구 생긴 거겠지 했어. 당연한 일이지. 나이 30 중반에 여자친구 없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이가. 반갑기도 했어. 성호 드디어 짝 생겼네, 잘 됐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점점 전화가 줄었어. 하루에 2번씩 하던 전화가 하루에 1번이 되고 1번이 격일이 되고 격일이 주 2회가 되더니 나중에는 내가 먼저 걸지 않으면 오지 않는 전화가 됐어. 성호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 건 알아. 연애하면 바쁘지.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서운했어. 서운한 걸 티 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기 들고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먼저 누르는 그 순간마다 속에서 뭔가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 결혼 발표할 때 성호가 지은이랑 함께 왔어. 밝고 예쁜 애였어, 지은이가. 웃음도 예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나는 그래, 잘 왔다 했어. 진심으로 한 말이야. 내 아들 짝이니까 잘 해줘야지. 잘 지내야지. 가족이 되는 거니까. 그날 밤에 혼자 울었어. 왜 울었냐고?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울었어. 기뻐서 우는 건데 서럽고 서러운 건데 기쁘고 그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그냥 자꾸 눈물이 났어. 성호 아빠한테 혼자 중얼거렸어. 여보, 성호 장가 간다. 잘 지내겠지? 결혼식 날. 지은이 손잡고 입장하는 성호 얼굴을 보면서 나는 또 울었어. 이번엔 보란듯이 펑펑 울었어. 옆에 앉은 친척 언니가 정자야, 그렇게 울면 안 돼. 신부한테 눈물이 전염된다. 해서 겨우 참았지만 그 후로 성호는 지은이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어. 어디 갈 때도 지은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뭘 먹을 때도 지은이 입만 먼저 맞추고 주말 계획도 지은이랑 먼저 상의하고 나한테 오는 것도 지은이가 괜찮다고 해서요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왜 지은이가 괜찮아야 오는 거야? 엄마한테 오는 건데. 엄마한테 오고 싶으면 오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 드는 게 나쁜 거야? 나도 알아. 결혼하면 처자식이 먼저라는 거. 아내 잘 챙기는 게 좋은 남편이라는 거.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이해해. 근데 가슴은 이해를 못하더라고. 성호가 옛날에 나한테 하던 눈빛, 그 눈빛이 이제 지은이한테로 가 있는 거야. 뭔가를 결정할 때 먼저 눈 맞추는 사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먼저 공유하는 사람. 그게 나였는데. 그게 이제 지은이더라고. 빼앗긴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아니, 빼앗긴 게 아니지. 성호가 어른이 된 거지. 내가 잡고 있던 손을 성호가 스스로 놓은 거지.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 빈손이 허전해서 자꾸 뭔가를 쥐려 하는 거야. 그게 주말마다 불러대는 이유였어. 내가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알지만. 3장. 회 대신 고기가 왔던 날. 결혼 전 일이야. 성호가 매달 한 번씩은 꼭 들렀어. 퇴근하고 오든 주말에 오든. 올 때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어. 회가 제일 많았어. 우리 동네에 수산물 시장이 있어. 거기서 광어회 한 접시 아니면 우럭이나 도다리. 가끔은 멍게나 해삼도 같이 사들고. 성호가 그걸 잘 알았어. 내가 회를 좋아한다는 걸. 살아서 팔딱이는 것들을 신선하게 썰어놓은 그 광경이 나는 어릴 때부터 좋았거든. 바다 냄새가 나는 것들이 좋았어. 성호가 회 들고 올 때 나는 설레었어. 진짜로. 엄마 왔어. 오늘 광어 좋은 거 있어서 사왔어. 그 목소리만 들려도 부엌에서 달려나갔어. 냉장고에서 초장 꺼내고 깻잎 씻어서 담고 마늘 까고. 우리 둘이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면서 회 먹는 그 시간이 나는 진짜 좋았어. 성호가 엄마, 이 집 광어 진짜 맛있지? 내가 눈 딱 보고 고른 거야 라고 자랑하면 나는 네 눈이 역시 좋다고 맞장구 쳐주면서 또 한 점 집어들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나는 괜찮았어. 남편 없는 집도 괜찮았어. 혼자 자는 밤도 괜찮았어. 성호가 한 달에 한 번에 들고 오면 그걸로 충분했어. 결혼하고 처음 왔던 날. 성호가 지은이 손잡고 들어오면서 엄마 왔어. 하는데 나는 반가워서 얼른 나갔지. 현관에서 지은이가 꾸벅 인사하고 성호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봉지가 달랐어. 예전 그 수산물 시장 봉지가 아니라 정육점 봉지더라고. 하얀 스티로폼 용기에 빨간 고기.
삼겹살. 어머니, 오늘 삼겹살 사왔어요. 제가 고기 좋아하거든요. 성호 말이 아니라 지은이 말이었어. 성호는 옆에서 그냥 웃고 있었고 나는 그래 잘 왔어 하고 들어왔지. 표정 관리했어. 잘했다 생각해. 내색 안 했어. 근데 속으로는 아 이제 회 안 오는구나. 그 생각 하나가 가슴에 콱 박혔어. 별거 아닌 것 같지? 고기나 회나 다 같은 고기 아니냐고. 맞아. 먹는 거야 다를 게 없어. 근데 나는 그날 성호가 회 대신 삼겹살을 사왔다는 그 사실이 단순히 식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 성호가 나보다 지은이를 먼저 생각한다는 증거. 지은이가 없었으면 성호는 오늘도 회 사왔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부엌에서 석쇠를 꺼내고 있었어. 가스레인지에 불 켜고 지은이가 가져온 삼겹살 봉투 뜯고 지글지글 소리 나기 시작하고 연기가 올라오고 지은이가 능숙하게 고기 구웠어. 젓가락으로 척척 뒤집고 어머니 이렇게 구우면 더 맛있어요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나는 그래 잘하네 했어. 진심이야. 잘하긴 했어. 근데 왜 눈물이 나오려고 하냐고. 참았어. 억지로 참았어. 식탁에 셋이 앉아서 고기 먹는데 성호랑 지은이가 쪼잘쪼잘 이야기하는 거야. 직장 얘기, 주말에 어디 갔다 얘기, 친구 누가 어쨌다는 얘기.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묵묵히 먹었어. 고기가 목에 걸렸어. 꿀꺽 넘기기가 힘들더라고. 씹는데 맛이 없는 거야. 배는 채워지는데 허기가 안 가시는 이상한 포만감. 지은이가 추가로 고기 더 굽겠다고 자리 일어나면서 나한테 환하게 웃었어. 어머니 더 드세요. 많이 사왔어요. 나도 웃었어. 웃어야지. 뭐라고 해. 그래 잘 먹고 있어. 근데 속으로는 그 말을 삼켰어. 나는 회가 좋은데. 그 한마디를 삼키는데 꽤 많은 힘이 들었어. 뱉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나 회 좋아하는데 하면 됐는데. 근데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지은이가 뭔가 눈치챌 것 같고 성우가 난감해할 것 같고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참았어. 그날 이후로 성우가 올 때마다 고기를 사왔어. 삼겹살, 목살, 갈비살, 불고기용. 매번 달랐지만 다 고기였어. 나는 매번 잘 먹었다 했어. 지은이가 매번 능숙하게 구워줬어. 성우는 매번 맛있게 먹었어. 나는 매번 조금씩 속이 쓰렸어. 어느 날은 진짜 속이 쓰려서 소화제를 먹었어. 고기가 안 맞는 건지 마음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아마 2년쯤 됐을 거야. 2년 동안 나는 한 번도 회 먹고 싶다는 말을 안 했어. 성우도 한 번도 엄마 회 좋아하잖아 하고 기억해 주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무도 안 물어봐. 그게 이상하게 제일 서러웠어. 사장. 아들 낳아야지 그 말의 무게. 임신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진짜 기뻤어. 성우 결혼하고 1년 반 만이었어. 솔직히 기다리고 있었어. 티 안 내고 기다렸지. 혹시 성우가 부담 가질까봐 혹시 지은이가 부담 느낄까봐. 그냥 모른 척하면서 속으로만 기다렸어. 성우한테 전화 왔을 때 엄마, 지은이 임신했어. 나는 그 말 듣자마자 수화기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 눈물이 핑 돌았어. 성우야 잘됐다. 진짜 잘됐다. 그 말밖에 못했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끊고 나서 한참 울었어. 좋아서 우는 게 맞아. 기뻐서 우는 게 맞아.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성호 아빠 생각이 나서. 이 소식 들으면 그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손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먼저 가버렸으니. 기쁨이랑 서러움이 같이 온다 아이가. 항상. 그러다가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 아들이면 좋겠다. 딱 그 생각이었어. 아들이면 좋겠다. 성호가 외아들이잖아. 박씨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손자가 있어야지. 뭐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어도 그냥 아들이 좋아. 나도 아들 하나 키워봐서 아는데 아들이 참 좋아. 투박하지만 든든하고 말은 없어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 이야기를 지은이 앞에서 꺼낸 거야. 명절 때였어. 식구들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나왔어. 누군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봤고 아직 모른다고 했고 그러다가 나도 한마디 얹었어. 나는 아들이 좋지 우리 성호같이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들이 최고야.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 진심이긴 했는데 그냥 어른들이 흔히 하는 소리처럼 툭 던진 말이었어. 그런데 지은이가 나를 봤어. 딱 눈이 마주쳤어.
웃는 얼굴인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 눈가가 살짝 굳었어.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 안에는 뭔가 날카로운 게 지나갔어. 그 눈빛을 내가 못 읽을 리가 없지. 저는 딸이 좋아요. 그 한마디가 나왔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자리가 잠깐 어색해졌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성호도 그냥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어. 뭐가 됐든 건강하게만 나으면 되지 하고. 식사는 계속됐어. 근데 나는 그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호가 운전하면서 조용히 말했어. 엄마, 그런 말은 좀 하지 마. 나는 뭔 말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무슨 말? 아들이 최고라는 말. 지은이 듣기 불편해. 아, 그래? 나는 창밖을 봤어. 밤거리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갔어. 말이 안 나왔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잘못했겠지.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게 구닥다리 소리라는 거 나도 알아. 지은이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알아.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딸이 싫다는 게 아니었어. 그냥 아들이 좋다고 한 거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 아들의 좋음을 말한 거야. 딸이 나쁜 게 아니라 아들이 좋다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어째서 같은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지은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 어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몰라. 그냥 한 말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건지도 몰라. 근데 그날부터 지은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았어. 기분 탓일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느껴지는 거. 아들, 딸. 내가 그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집에 혼자 들어와서 불 켜면서 그 생각을 했어. 꺼내지 않는 게 나았겠지. 근데 나는 꺼냈어. 그리고 지은이 눈빛을 봤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지은이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됐어. 그게 피곤했어. 내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내가 왜 말 한마디를 고르면서 해야 하는 건지. 근데 또 어쩌겠어.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삼키는 수밖에. 5장. 제사상 앞에서 생긴 일. 나는 제사 준비가 좋아. 이 말 하면 다들 이상하게 봐. 요즘 사람들은 제사를 귀찮은 일로 여기잖아. 차례상 차리는 게 번거롭고 전 부치는 게 힘들고 뭘 올려야 하는지 복잡하고. 심지어 요즘은 제사 자체를 없애는 집도 많다더라. 근데 나는 달라. 나는 제사가 그냥 좋아. 전 부치는 냄새가 좋아. 명절 아침에 부엌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기름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고 도마 위에 재료들이 늘어서 있고. 나는 그 풍경이 좋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사 자체만 좋은 게 아니야. 제사를 같이 준비하는 게 좋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에 지은이가 왔어. 일찍 왔어.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와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어. 그때 나는 진짜 반가웠어. 부엌에 둘이서 나란히 서서 전 부쳤어. 동태전, 애호박전, 육원전, 버섯전. 나는 반죽하는 법 알려주고 지은이는 열심히 따라했어.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불 세게 하지 말고 살살살살. 그때 부엌이 좁다는 생각 안 들었어. 붐빈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 그냥 좋았어. 진짜 내 집에 식구가 생긴 것 같았어. 지은이한테 뭔가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배웠던 것들,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느낌. 그게 뿌듯했어. 내가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 됐어. 비록 남편은 없어도 나는 이 집의 어른이고 이 집의 방식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두 번째 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어머니, 올해는 제가 미리 사다 놓을게요. 지은이가 그랬어. 전 부치는 것도 마트에서 사다 놓을 수 있고 나물도 완제품이 있고. 편하게 하라고. 편하게. 그 말이 걸렸어. 나는 편하고 싶은 게 아닌데.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같이 하고 싶은 건데. 같이 서서 같이 부치고 같이 기름 냄새 맡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해. 나는 편한 게 싫어. 같이 하고 싶어. 이걸 어떻게 입 밖으로 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이가. 귀찮은 어른이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나는 또 삼켰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지은이가 제사 당일 낮에 왔어. 일찍 오던 그 모습이 사라졌어. 네 번째 해에는 저녁 때 왔어. 다섯 번째 해인 올해에는 전화가 왔어. 성호한테서. 엄마, 이번 추석에 처가 먼저 갔다 올게. 처가 먼저. 나는 받아쓰기 하듯 그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어. 처가 먼저. 처가 먼저. 그럼 여기 제사는? 내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어. 나도 느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엄마, 그게. 지은이 친정도 오래됐잖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어때?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 오면 어때? 그 말이 이렇게 들렸어. 엄마 집이랑 지은이 친정이랑 같은 무게야. 어느 쪽을 먼저 가든 상관없어.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서운하냐고. 그 다음날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 문자였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 친정을 먼저 가보려고요. 대신 용돈 2배로 챙겨드릴게요. 제사 음식은 다 사서 차리시면 편하지 않겠어요. 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어. 용돈 2배. 사서 차리면 편하지 않겠어요. 지은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진심으로 배려한다고 한 거 알아. 용돈 더 드리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편하게 사서 하면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편한 게 좋은 게 아닌데. 나는 같이 서 있고 싶었던 거야. 부엌에 같이 서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물어봐 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싶었던 거야. 내가 이 집에서 뭔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제사가 좋은 게 아니었어. 제사를 통해서 가족을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이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야.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그냥 원래 명절엔 이래야 하는 거잖아 하고 자신한테 둘러댔어. 나도 솔직하게 인정하기 싫었어. 외롭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끄러운 속마음을 들키기 싫었어. 그래서 제사를 방패막이로 쓴 거야. 원래 며느리가 오는 거야. 원래 제삿날엔 같이 지내는 거야. 그 말들 뒤에 숨어서 진짜 이유를 감췄어. 나는 그걸 지은이한테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그게 지금도 제일 후회돼. 6장. 주말마다 불렀던 이유. 결혼하고 첫 번째 주말. 성호가 지은이랑 같이 왔어. 나는 맛있는 거 잔뜩 차렸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자식이 왔으니까 잘 먹이고 싶은 거잖아. 두 번째 주말. 나는 혼자였어. 성호한테 연락했어. 이번 주엔 오냐? 그랬더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했어. 바쁘면 바쁜 거지. 알겠다 했어. 근데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게 이렇게 길 줄 몰랐어. 토요일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어. 마트 갔다 와도 11시. 밥 먹고 나면 1시. 낮잠 자도 3시. 그 다음에 뭐 해? TV 보다가 산책하다가 또 TV 보다가 해가 지는 거야. 일요일도 똑같아. 이틀이 이렇게 길어. 혼자인 사람의 주말이 이렇게 거대한 줄 나는 몰랐어. 남편 살아있을 때는 그냥 같이 TV 보고 같이 나가고 같이 밥 먹으면 됐는데 남편 가고 나서 혼자 보내는 주말이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래서 나는 성호한테 연락했어. 다음 주말에는, 그 다음 주말에도, 매주. 성호야, 이번 주 와라. 성호야, 바쁘니? 잠깐만 왔다 가면 되는데. 성호야, 엄마가 뭐 해줄까?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주려고 파김치 담았는데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 좀 가져가련. 겨울에는 알타리 김치 먹어야지. 가져가.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자식이 부모한테 자주 오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내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친척들 다 모여서 북적거리는 게 당연했고 시댁에 가는 게 당연했고 부모님 얼굴 자주 보는 게 당연했어. 근데 그게 지금 세상 기준이 아닌 거였어. 나는 몰랐어. 성호가 올 때마다 지은이 얼굴을 봤어.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억지로 웃는 얼굴. 처음엔 그냥 직장 생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 두 번째 해가 되면서 지은이가 전보다 조금 더 말이 없어졌어. 세 번째 해에는 가끔씩 성호 혼자만 오는 날도 생겼어. 지은이는? 물으면 좀 피곤하대요 했어. 네 번째 해에는 성호 얼굴도 조금 굳어 있었어.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
나랑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오래 못 있겠다는 신호였어. 근데 나는 그 신호를 못 읽은 게 아니야. 읽었어. 다 읽었어. 읽었는데도 붙잡았어. 밥은 먹고 가야지. 이거 싸줄게. 기다려봐.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 과일 좀 먹고 가.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붙잡았어. 5분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냉장고에 있는 썩은 과일도 꺼냈어. 나는 그게 집착인 줄 몰랐어. 사랑인 줄 알았어. 내 새끼가 보고 싶어서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게 엄마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이가. 근데 지은이한테는 달랐던 거야. 지은이한테는 주말이 유일한 자기 시간인 거야. 직장 5날 그러고 나서 이틀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이틀이 매주 시댁으로 채워지는 거야.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은이가 얼마나 지쳤겠어. 생각해봐. 내가 지은이 처지였어도 힘들었겠어. 근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 내 외로움이 너무 커서 내 허전함이 너무 짙어서 상대방이 얼마나 지쳐가는지가 안 보였어. 나는 그냥 보고 싶었던 거야. 그게 잘못이냐고 물으면 잘못이라고 답할 수가 없어. 그게 이기적이냐고 물으면 맞아. 이기적이었어. 이기적인 사랑이었어. 7장. 그날 지은이의 목소리.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 성호랑 지은이가 왔어. 3시쯤 왔어. 나는 미리 밥 차려놨어. 잡채, 갈치조림,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 지은이가 현관에서 신발 벗으면서 인사했어.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웠어.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어. 잠을 못 잔 것 같았어. 나는 눈치챘어. 근데 모른 척했어. 밥 먹으면서 이야기가 이어졌어.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 꺼냈어. 동네 소식, 친척 근황, 다음 주에 또 오라는 이야기. 다음 주 토요일에 와라. 내가 갈비찜 해줄게. 성호가 잠깐 지은이를 봤어. 지은이는 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다음 주는 좀 쉬고 싶은데요. 지은이 말이었어.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 나는 그래 그러면 일요일에 와라 했어. 잠깐 침묵이 흘렀어. 그 침묵이 길었어. 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면서도 넘어갔어. 그것도 좀 쉬고 싶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어. 나는 아 그래? 그럼 다다음 주에 와라 했어.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 갈비찜 재료 어디서 사면 좋다는 이야기, 다음 달 성호 아버지 길 이야기. 그때였어.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는 쳐다봤어. 지은이 얼굴이 하였어.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왔는데 목소리가 달랐어.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처음엔 조용했어.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나는 잘못 들었나 했어.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이번엔 달랐어. 목소리가 흔들렸어. 눈물이 어려 있었어. 매주예요. 매주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고, 토요일 못 오면 일요일 오라고 하시고, 하루를 빠지면 다음 주에 이틀 다 오자고 하시고, 그게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 저는 쉬고 싶어요. 제발. 제 주말이 갖고 싶어요. 일주일에 이틀 그게 전부예요. 그 이틀이 저한테는 숨 쉬는 시간인데, 지은이 목소리가 올라갔어. 5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낸 적이 없어요. 늘 시댁, 늘 어머니, 늘 와야 한다는 부담감. 저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어머니,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어. 미쳐버리겠어요. 나는 움직이지 못했어. 숟가락 내려놓은 손이 그 자리에 있었어. 식탁 위에. 잡채 접시 옆에. 나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 죄송해요. 근데 더는 못하겠어요. 지은이가 핸드백 들고 현관으로 갔어. 신발 신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쾅. 닫혔어. 성호가 지은아, 하면서 일어났다가 나를 봤어. 나는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어. 잡채, 갈치조림,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 다 식어 있었어. 성호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어. 한참 서 있다가 나갔어. 나는 혼자 남았어. 부엌에 혼자.
눈물이 언제부터 났는지 모르겠어. 어느 순간 뺨이 젖어 있었어. 닦을 생각도 안 들었어. 그냥 흘리게 뒀어. 왜 저 아이가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보고 싶었던 거잖아. 밥 해주고 싶었던 거잖아. 밥을 차려달란 것도 아니고 차려놓은 거 먹고만 가랬잖아. 그게 잘못이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 알면서 몰랐던 척했던 5년이 한꺼번에 돌아왔어. 지은이가 피곤한 얼굴로 왔던 날들. 억지로 웃으면서 인사하던 날들. 성호가 시계 보면서 서두르던 날들. 나는 다 알았어. 알면서도 눈을 감았어. 그게 나의 잘못이었어. 8장. 아들이 한 말. 그날 밤 성호한테서 전화가 왔어. 나는 받았어. 말이 없었어. 성호도 처음엔 말이 없었어. 엄마, 응. 엄마가 좀 너무했어. 그 말이 지은이의 미쳐버리겠어요 보다 더 아팠어. 이상하지? 지은이가 소리 지를 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성호가 조용하게 그 한마디 하니까 눈물이 확 터진 거야. 성호야. 응? 엄마가 뭘 너무 했다는 거야. 나는 따지는 게 아니었어. 진짜로 물어본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어. 설명받고 싶었어. 엄마, 지은이도 사람이잖아. 알아? 알지. 매주 오는 거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엄마한테 말 못했는데 나도 주말에 좀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 성호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가 외롭다는 거 알아. 그게 힘든 거 알아. 근데 그 외로움을 우리한테만 채울 순 없어.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엄마도 매주 시어머니 보러 가진 않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들어와 박혔어.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눈을 감았어. 부엌에 불 켜져 있고 식탁 위에 다 치우지 못한 반찬들이 있고 된장찌개 냄비가 식어 있고 엄마, 미안해.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한참 뒤에 말했어. 그래. 그것밖에 못했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오늘은 자. 끊겼어.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1시간쯤 그렇게 있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 아들도 나한테 너무 했다고 해. 며느리는 미쳐버리겠다고 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그냥 보고 싶었던 건데, 나는 그냥 사랑했던 건데, 그게 상대방을 이렇게 지치게 했다는 게. 밥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어. 내일은 먹어야지 했어. 근데 다음 날도 없었어. 그 다음 날도. 이틀째 저녁에 성호한테서 문자가 왔어. 엄마 밥 먹었어? 나는 먹었어 했어. 거짓말이었어.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는 부엌에서 쓰러졌어. 냉장고 문 열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 다리에 힘이 없었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냥 그대로 바닥에 기대서 한참 있었어. 혼자였어. 불러도 아무도 없었어. 핸드폰이 멀리 있었어. 기어가다시피 해서 핸드폰 잡고 성호한테 전화했어. 성호야. 응? 엄마. 좀 힘들어. 성호가 퇴근하고 바로 왔어. 구급차 불러서 병원 갔어. 탈수의 저혈당이었어. 3일을 제대로 안 먹었으니까.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어. 나는 입원 안 한다고 했어. 성호가 엄마, 이번에. 제발. 했어. 나는 성호 얼굴 보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입원했어. 9장. 병원 침대에서 흰 천장이 보였어. 병실 냄새가 나. 소독약 냄새랑 차가운 공기. 링거 줄이 손등에 붙어 있고 침대 끝에 뭔가 기계가 달려 있어. 조용해. 바깥에서 복도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 성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 핸드폰도 보지 않고 그냥 나를 보고 있었어. 내가 눈 뜨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 눈이 빨개. 울었구나. 나는 그 눈을 보는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어. 뭔가 말하려 했는데 목이 막혔어. 많이 무서웠어? 성호가 물었어. 나는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어. 무서웠는지 안 무서웠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 순간에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그냥 피곤했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성호가 손을 잡았어. 차갑고 넓은 손이었어. 어릴 때는 내 손이 더 컸는데 언제 이렇게 손이 커졌나. 성호 손이 내 손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커졌어. 엄마, 미안해. 나는 눈을 감았어. 미안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울 자신이 없어서. 내가 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엄마가 힘들다는 거 더 잘 헤아렸어야 했는데. 성호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 울지 않으려고 참는 목소리였어. 나는 그 목소리를 수십 년 들어왔어. 성호가 참을 때 어떤 목소리가 나는지 알아? 그날 지은이가 그렇게 말한 거. 엄마 마음 많이 상했지. 응. 많이 상했어. 근데 엄마, 나도 말 안 한 게 있어. 오늘 해도 돼? 나는 눈을 떴어. 성호 얼굴을 봤어. 해. 성호가 손을 더 꼭 쥐었어. 10장. 성호의 고백. 엄마, 나 어렸을 때 기억해? 그게 시작이었어. 성호가 의자를 당겨서 침대 가까이 앉았어. 바깥에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 병실 창문으로 주황빛이 들어오고 있었어. 링거 줄에서 용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 어릴 때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만들던 거 기억나? 내가 몇 번 잠결해 봤어. 부엌 불만 켜놓고 혼자 조용히. 밥 뜨고 반찬 담고. 나는 기억해. 성호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났어. 김밥 싸려고. 참치김밥, 단무지김밥, 달걀말이. 혼자서 다 만들었어. 성호 아빠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 조용히 만들었어. 그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 매번 그랬잖아. 응, 매번. 나는 그거 알고 있었어. 잠결해 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엄마 부엌 소리 들으면서 그냥 잠들었는데 그 소리가 좋았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성호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들었을 때도. 나 어릴 때 몇 번 있었잖아. 큰 소리는 아니어도 날카로운 소리들이 문 너머로 들릴 때. 나는 방에서 이불 덮고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 엄마가 울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성호한테 들킬까봐. 성호가 불안해할까봐.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나 23이었어. 그때 진짜 무너질 것 같았어.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무너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엄마한테 나 여기 있어라고 한 건 엄마 위로하려는 말이기도 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 나도 여기 있어야 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나는 눈물이 났어. 닦을 힘도 없어서 그냥 뺨으로 흘렸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아? 엄마는 모르겠지.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결혼하고 나서는 더. 지은이한테 집중하느라고 엄마한테 덜했어. 전화도 줄었고 자주 못 갔고. 성호가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 그게 미안해. 진짜로. 성호야. 나는 목이 메었어. 잠깐만 엄마. 다 말할게. 성호가 고개를 들었어. 눈에 물기가 가득했어. 참고 있었어. 나 가끔 꿈 꿔. 어릴 때 꿈을. 엄마 무릎에 누워있는 꿈. 텔레비전 보면서 엄마 무릎에 누워서 엄마가 내 머리 쓸어주는 꿈. 근데 일어나면 여기 없잖아. 아파트에 지은이랑 둘이 있잖아. 성호 목소리가 갈라졌어. 그 꿈 꾸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해. 어른이 되면 그런 허전함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더라고.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안긴다는 게 창피한 나이가 됐어도. 창피하다고. 내 새끼가 아직도 엄마한테 안기고 싶다고.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 기쁘게 무너지는 게 있잖아. 슬픈데 기쁜, 아픈데 따뜻한. 그 감각.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성호가 잠깐 멈췄어. 창밖에서 해가 더 기울었어. 병실이 조금씩 어둑해졌어. 엄마가 나한테는 그냥 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나왔어.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한테 엄마는 고향이야. 내가 지쳤을 때 돌아가고 싶은 자리. 어딘가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되는 곳.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게 엄마야. 나는 소리 없이 울었어. 엄마가 주말마다 오라고 할 때 나도 힘들었어. 솔직히. 근데 그거 알아? 그러면서도 가고 싶었어. 엄마 밥 먹고 싶었어. 엄마 집 냄새 맡고 싶었어.
그 마음이랑 지은이한테 미안한 마음이랑 매번 싸우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내가 물었어.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 대답이 제일 오래 가슴에 남았어. 내가 힘들어 할까봐 말을 못했다는 거야. 내 아들이 자기 마음 불편해 하면서도 나를 걱정해서 말을 못했다는 거야. 성호야, 응, 엄마가 미안하다. 성호가 고개를 저었어. 엄마가 미안한 게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우리가 서로 너무 말을 안 했어. 나는 그냥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내가 말했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한 거야. 보고 싶었어. 너무. 아빠 없고 나서부터 너 혼자가 전부잖아. 내가 없으면 이 집에 나 혼자야. 그 혼자가 너무 무거웠어. 성호가 일어났어.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봤어. 그러고는 몸을 숙여서 나를 안았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성호가 안았어.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 엄마,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그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들렸어. 매주 가는 게 힘들었어도 가면 좋았어. 엄마 밥 먹으면 좋았어. 엄마가 잘 먹네 하는 소리 들으면 좋았어. 그게 창피해서 표현을 못했어. 다 큰 놈이 엄마 밥 먹는 게 좋다고 어떻게 말해. 나는 성호 등을 감쌌어. 마른 등이었어. 어릴 때는 통통했는데 언제 이렇게 말랐나. 말해도 돼. 내가 말했어. 다 큰 놈이어도 말해도 돼. 엄마한테는. 성호가 더 꽉 안았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 바깥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어.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어. 복도 불이 켜지는 소리가 났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있었어. 병원 침대 위에서. 엄마랑 아들이. 나는 그 순간에 5년치 응어리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 한 번에 다 녹은 게 아니야. 아주 조금씩. 따뜻한 것이 가슴 안에서 퍼지는 것처럼.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이야. 내가 새벽에 도시락 만들던 아이, 내 무릎에서 잠들던 아이, 아빠 장례 때 내 손 잡아주던 아이. 지금은 이렇게 커서 반대로 나를 안아주고 있어. 나는 눈을 감았어. 성호 체온이 느껴졌어. 따뜻했어. 11장. 지은이가 왔을 때. 다음 날 지은이가 왔어. 성호 없이 혼자 왔어. 나는 몰랐어. 성호가 미리 얘기 안 했거든. 병실 문이 열리면서 지은이가 들어왔어. 손에 요구르트 한 박스랑 과일 봉지를 들고. 눈이 부어 있었어. 나도 어제 많이 울었고 지은이도 많이 울었겠지. 서로 한참 봤어. 지은이가 먼저 눈을 내리깔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의자 끌어다 앉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무슨 말 할까 생각했어. 화를 낼까? 섭섭하다고 할까?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지은아. 지은이가 나를 봤어. 나도 미안하다. 지은이 눈이 흔들렸어. 제가 더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아니야. 내가 막았어. 나도 잘못했어. 네가 힘들다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 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네 마음을 안 본 거야. 지은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 그게.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지쳐서. 그날은 정말 너무 지쳐서. 알아. 내가 말했어. 나도 너무 했어. 진짜로. 우리가 잠깐 침묵 속에 있었어. 지은이가 과일 봉지를 열었어. 딸기였어. 한 알씩 씻어서 접시에 담아줬어. 어머니 딸기 좋아하세요? 나는 조금 웃었어. 좋아해. 다행이다. 오면서 뭘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 딸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어. 지은이가 딸기를 골랐어. 나를 위해서.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면서. 그게 5년 만에 처음이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준 사람이 온 게. 딸기 한 알 집어서 먹었어. 달았어. 오래간만에 단 것이 입안에 퍼지는 게 느껴졌어. 지은아. 응 하는 대신 지은이가 눈을 들었어. 앞으로 2주에 한 번 보자. 우리. 지은이 눈이 커졌어. 그러면 어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2주가 얼마나 긴데? 14일이잖아. 336시간이잖아.
나한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지은이는 모르겠지. 근데 괜찮아. 내가 말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달라져야 해. 성호를 사랑하는 게 성호를 조여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해. 고마워요, 어머니. 지은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 나는 그걸 봤어. 그 눈물이 미안하다는 거라는 걸 알았어. 고맙다는 거라는 걸 알았어. 말로 다 못하는 것들이 눈물 한 방울에 들어있는 거잖아. 딸기 맛있다. 내가 말했어. 지은이가 웃었어.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 억지 없는 웃음. 입꼬리만이 아니라 눈도 같이 올라가는 웃음. 그 웃음을 나는 오래 봤어. 우리 성우가 저 사람 좋아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 화나거든. 웃으면. 12장. 퇴원하는 날. 사흘 만에 퇴원했어. 성우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 지은이도 같이 왔어. 뒷좌석에 내가 앉고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가는 내내 별말 없었어.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 옛날 노래였어. 내가 젊을 때 유행하던 노래. 멜로디가 좋아서 나는 눈을 감고 들었어. 성호가 룸미러로 나를 한번 봤어. 눈이 마주쳤어. 성호가 씩 웃었어. 나도 웃었어.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성호가 짐 들어다 줬어. 지은이도 같이 들어왔어. 냉장고 채워줬어. 마트에서 미리 사온 것들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건 여기 이건 저기.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 부엌에서 지은이가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 성호가 옆에 앉았어. 엄마, 이제 좀 쉬어. 뭔가 하고 싶으면 운동도 하고 모임도 나가고. 엄마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아. 엄마 인생이 있잖아. 우리한테만 있으면 안 되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근데 나는 말했어. 성호야. 응? 그래도 보고 싶으면 연락해도 되지? 성호가 웃었어. 당연하지. 연락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보고 싶으면 와도 되지? 엄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와야 해. 2주 되면 꼭 와야 해. 내가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그 말이 나를 살렸어. 13장. 혼자 보내는 시간. 성호랑 지은이가 돌아간 뒤. 나는 집에 혼자였어. 예전 같으면 그 정막이 무서웠을 거야. 혼자 남은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소리가 없는 게 두렵고. 그래서 성호한테 연락하고 싶어지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근데 그날 저녁은 달랐어. 창문 열어놓고 바람 들어오게 했어.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어. 차 한 잔 마셨어. 국화차. 향이 좋았어. 달력을 봤어. 오늘이 몇 일인지 세어봤어. 2주 뒤. 달력에 동그라미 그렸어. 그날 성호가 온다. 성호가 온다는 게 확실해. 그게 있으니까 달랐어. 예전에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매일 기다렸어. 매일 혹시나 하면서 기다렸어. 근데 이제 날짜가 있어. 약속이 있어. 기다리는 게 달라. 목적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닿을 곳이 있는 기다림. 나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한 번 더 봤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혼잣말이 나왔어. 근데 이번 혼잣말은 달랐어. 예전에 그 쓸쓸하고 막막한 혼잣말이 아니었어. 조금 두근거렸어. 뭔가 기대되는 것처럼. 여행 가기 전날처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기다림. 그래, 뭘 할까? 2주 동안 뭘 하지? 오래 안 나가던 산책을 해볼까?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다시 나가볼까? 성우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한국화 수업이 있다던데 알아볼까? 냉장고에 오래된 레시피 책이 있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들이 적혀 있어. 하나씩 해볼 수도 있어. 2주가 짧지 않아. 근데 텅 빈 시간이 아니야. 내가 채울 수 있어.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 성호가 없는 시간을 내가 채울 수 있다는 생각. 성호가 채워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울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뭔가 달랐어. 작은 변화인데 큰 변화였어. 14장. 아들을 놓아주는 것. 나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어.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 성호가 어릴 때 모습들이 떠올랐어.
처음 걸음마 하던 날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져서 엉엉 울던 거. 나는 냅다 달려가서 안아줬어. 그때 성호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했는지. 포동포동한 뺨에 눈물이 흘러서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어. 초등학교 입학날. 그 작은 등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던 거. 돌아보면서 손 흔들던 거. 나는 웃으면서 손 흔들었지만 교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났어. 그 조그만 아이가 혼자 교실에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중학교 때 야구부 하겠다고 했을 때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반대했어. 성호가 단 한 번도 부모한테 큰 소리 안 치는 아이였는데 그때 딱 한 번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 나 야구가 너무 하고 싶어라고 했어. 나는 결국 허락했어. 허락하고 나서 성호가 환하게 웃었어. 그 웃음이 잊혀지지 않아. 성호가 크면서 나는 조금씩 손을 놓아야 했어. 처음엔 손잡고 다니다가 나중엔 혼자 가게 하고 나중엔 먼 곳에 보내고. 그게 부모의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아팠어. 결혼시킬 때가 제일 컸어. 완전히 놓아야 하는 거잖아. 내 손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이상한 감정인지. 나는 놓지 못했어. 그게 잘못이었던 게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다만 나는 너무 꽉 잡고 있었던 거야. 풀어야 할 타이밍에도 계속 조이고 있었던 거야. 그게 성호를 힘들게 했고 지은이를 지치게 했어. 나는 이제 알아. 놓아준다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야. 아이가 날아갈 수 있도록 손을 펴는 거야.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잡아두는 게 아니라 열어두는 거야. 그게 더 어려워. 잡고 있는 게 쉬워. 놓아두는 게 어려워. 나는 이제 그 어려운 걸 연습해야 해. 성호가 2주에 한 번 온다는 게 작은 것 같아도 큰 약속이야.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어. 그것 이상을 바라지 않을 거야. 아니, 바라고 싶어지겠지. 그래도 참을 거야.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거니까. 꽉 쥐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손 펴는 것. 그 어렵고 아픈 사랑. 15장. 그 후에 어느 토요일. 2주가 지났어. 성호가 왔어. 약속대로. 데리러 오겠다는 말대로. 아침 10시에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 나는 부엌에 있었어. 이번엔 3공기가 아니라 2공기 반 쌀을 씻었어. 조금 더 차린 거야. 지은이 오는 거 알았으니까. 엄마 왔어. 성호 목소리였어. 나는 부엌에서 고개 내밀었어. 어서 와. 지은이도 뒤따라 들어왔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 어머니 광어회 사왔어요. 나는 잠깐 멈췄어. 광어회. 성호가 등 뒤에서 지은이 어깨에 손 얹었어. 씩 웃으면서. 지은이가 어머니 회 좋아하신다고 했어. 지은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말한 적 없는데. 아마 성호한테서 들었겠지. 성호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회를 좋아한다는 걸. 나는 광어회 봉지를 받아들었어. 싱싱한 냄새가 났어. 바다 냄새. 내가 좋아하는 그 냄새. 고마워. 지은이한테 한 말인지 성호한테 한 말인지 모르겠어. 아마 둘 다한테. 식탁에 셋이 앉았어. 초장 꺼내고 깻잎 담고 마늘 까고. 지은이가 도왔어. 내가 그거 저기 있어 하면 지은이가 꺼냈어. 말이 잘 통했어. 이상하게. 어머니 회 드실 때 마늘 같이 드세요. 응, 나는 마늘 좋아해. 저도요. 지은이가 웃었어. 그 웃음이 저번 병원에서 봤던 그 웃음이랑 같았어. 억지 없는 거. 진짜 웃음. 성호가 소주 한 잔 따랐어. 나한테도 한 잔 줬어. 엄마 한 잔해. 나는 받았어. 오래간만이었어. 성호가 잔 들었어. 건배하자. 뭐라고 할까? 내가 말했어. 그냥 오늘 같이 있는 거. 성호가 웃었어. 좋아. 지은이도 잔 들었어. 셋이 짠했어. 그 소리가 부엌에 작게 울렸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 이걸로 충분해. 매주 오지 않아도 돼. 매번 긴 시간 붙잡지 않아도 돼. 2주에 한 번 이렇게 셋이 앉아서 회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하고 웃는 것. 그게 충분해. 그게 충분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어. 회 맛이 좋았어. 성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광어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맛이었어. 16장. 성호가 돌아가면서 한 말.
저녁 먹고 성호랑 지은이가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했어. 지은이가 설거지를 했어.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했어. 나는 소파에 앉았어. 성호가 옆에 앉았어. 지은이가 부엌에서 그릇 씻는 소리가 났어. 물 흐르는 소리. 조용하고 좋은 소리였어. 엄마. 응. 오늘 어땠어? 나는 한 박자 생각했어. 좋았어. 진짜? 진짜.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좋았어. 그리고 잠깐 있다가 성호가 말했어. 엄마, 나 고백해도 돼? 나는 성호를 봤어. 이 나이에 웬 고백이냐고 웃으려다가 성호 눈이 진지했어. 해봐. 성호가 잠깐 숨을 들이쉬었어. 나 엄마가 제일 좋아. 어이없게도 그 말이 눈물이 나왔어. 지은이 만나기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엄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걸 표현 못해서 미안해.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덜했던 것들이 다 미안해. 성호야. 아직 다 말 안 했어. 성호가 나를 봤어. 엄마가 새벽에 도시락 싸줬던 거. 나 그게 제일 좋았어. 소풍 전날 엄마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서 잠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엄마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안심이 됐어. 나는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아? 사랑이었어. 그 단어가 나왔어. 엄마가 나한테 한 것들이 다 사랑이었어. 표현이 서툴러서 힘들게 한 것들도, 주말마다 오라던 것도 다 사랑이었다는 거 알아. 나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다 풀려. 엄마 밥 먹으면 힘이 나. 그게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 성호야, 됐어. 그만해. 엄마 울어. 울어도 돼. 성호가 웃으면서 말했어. 다 말할 거야. 나는 눈물 닦았어. 눈물 닦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어. 이 녀석이. 엄마, 나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어. 엄마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것 같아. 집이 어디인지 모를 것 같아. 집. 아까 병원에서 한 말이 또 나왔어. 엄마가 고향이라던 말. 집이라던 말. 오래 살아줘. 엄마가 오래 있어야 내가 돌아올 때가 있잖아. 2주에 한 번 오더라도 오면 엄마가 있어야 하잖아. 나는 그 말에 그냥 무너졌어. 좋게 무너졌어. 가슴이 뻑뻑하게 좋았어. 성우가 내 어깨에 머리를 잠깐 기댔어. 아주 잠깐. 사랑해, 엄마. 그 말이 나왔어. 성우가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성인이 된 이후로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몇 번이나 됐는지. 카드에 써준 적은 있었어. 생일 카드에. 근데 입으로 말한 건 오래됐어. 나도. 내가 말했어. 세 글자가 전부였어. 근데 그 세 글자에 70년 넘는 시간이 다 들어 있었어. 내가 성호를 낳던 날도, 처음 걸음마 하던 날도, 학교 보내던 날도, 군대 보내던 날도, 결혼 보내던 날도. 다 그 세 글자 안에.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어. 뭔가 느꼈는지 모르겠어. 눈치가 있는 아이니까. 다 됐어요. 가볼게요, 어머니. 나는 일어났어. 현관까지 배웅했어. 성호가 신발 신으면서 웃었어. 2주 뒤에 올게요. 약속. 알아? 전화도 해. 알아? 보고 싶으면 연락해. 언제든지. 나는 그 말에 멈췄어. 언제든지. 그 말이 참 좋았어.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는 말. 매일 연락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래. 문이 닫혔어.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어. 나는 현관에 서 있었어. 17장. 달력 앞에서. 부엌으로 들어갔어. 설거지가 다 돼 있었어. 지은이가 다 해놓고 갔어. 식탁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 냄비 하나가 남아 있었어. 뚜껑 열어봤더니 국이 있었어. 된장찌개. 지은이가 재료 가져와서 끓인 거야. 내가 어머니 따뜻하게 드시라고 내일 드세요 한다고. 나는 그 냄비를 한참 봤어. 뚜껑 닫고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두었어. 달력 앞에 섰어. 오늘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었어. 성우가 왔던 날이니까 내가 미리 표시해 둔 거. 그 옆에 2주 뒤 날짜를 찾았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어. 2주 뒤. 성우가 또 와. 그 동그라미를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어. 그때까지.
뭘 하지? 예전 같으면 그 말이 허무했겠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는 막막함. 근데 이번엔 달랐어. 뭘 하지 가 설레는 질문이었어. 산책도 해야지. 모임 나가서 친구들 얼굴도 봐야지. 냉장고에 있는 레시피 책 꺼내서 한 번도 안 해본 음식 만들어 봐야지. 2주 뒤에 성우 오면 새로 배운 음식 해줘야지. 나는 달력 아래 메모지에 적었어. 떡볶이. 성우 좋아하는 거 새로 배우기. 어릴 때 성우가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했어. 시장 떡볶이를 좋아했는데 내가 만드는 건 뭔가 달랐어. 더 잘 만들고 싶은데 못 만들어서 아쉬웠어. 이번에 유튜브 보면서 제대로 배워야지. 작은 소망이야. 근데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른지. 창문을 열었어. 밤바람이 들어왔어. 가을 냄새가 났어. 낙엽 냄새랑 약간의 차가움. 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 오래간만에. 18장. 마지막 혼잣말. 불 끄기 전에 나는 성우 아빠 사진 앞에 섰어. 거실 한켠에 있는 작은 액자. 성우 아빠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가을산에서 찍은 거. 환하게 웃고 있어. 여보. 말을 꺼냈어. 오늘 성우 왔다 갔어. 지은이도 같이. 회사 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여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같이 먹었으면. 여보도 회 좋아했잖아. 광어회에 소주 한 잔이면 여보 세상 다 가진 얼굴이었잖아. 웃음이 나왔어. 그의 표정이 생각났어. 회 먹을 때 행복해하던 그 얼굴. 나 좀 힘들었어. 여보 없이 살아가는 게. 성우한테 너무 매달렸나 봐. 여보 없는 자리를 성우로 채우려 했나 봐.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처음이었어. 누구한테도 못한 말이었어. 나도 인정하기 싫었던 말. 그게 성우를 힘들게 했어. 지은이도. 미안하다. 근데 나는 그게 다 사랑이었어. 잘못된 방법이었어도. 사진 속 그이가 웃고 있었어. 그래 알아. 나 알고 있어 하는 웃음 같았어. 성우 잘 크고 있어. 좋은 남편 되고 있어. 여보 닮아서 고집 세고 말 없는 건 그대로인데. 웃음이 나왔어.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아. 나도. 조금씩. 나는 액자에 손을 얹었어.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어. 2주 있다 성우 또 온대. 기다려야지. 기다린다. 그게 이제 무겁지 않아. 기다릴 수 있어. 2주를. 아니 그보다 더 길어도. 나는 액자에서 손을 뗐어. 불을 껐어. 방에 들어가서 이불 펼쳤어. 창문 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어.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어. 성우 목소리. 사랑해 엄마.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 그걸 들을 수 있어서 충분해.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다행이야. 눈꺼풀이 무거워졌어. 잠이 왔어. 오래간만에 편하게 오는 잠이었어. 무섭지 않은 잠. 기다려지는 아침이 있는 잠. 나는 잠들었어. 에필로그 그 후로 나는 달라졌어. 한꺼번에 달라진 게 아니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주말에 성우가 안 와도 혼자 산책을 나갔어. 동네 공원에. 한 바퀴 돌다 보면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있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2번, 3번 가다 보니 얼굴이 익었어. 한국화 수업도 들어갔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였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도 있고 나보다 젊은 사람도 있어. 붓 잡는 게 처음에 손에 안 익어서 엉성한 그림만 그렸어. 근데 선생님이 잘 하시는데요 해줬어. 그 말이 기뻐서 더 열심히 했어. 성우한테 잘 그린 그림 사진 찍어 보냈어. 성우가 엄마 이거 팔아도 되겠다 키읔키읔. 문자 왔어. 나는 웃었어. 그 문자 하나에 하루가 좋았어. 매일 연락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졌어. 성우 연락 안 오면 내가 먼저 보내고 그러다 답장 오면 반갑고. 그게 자연스러워졌어. 지은이랑도 달라졌어. 가끔 지은이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짧은 문자였어. 나도 짧게 답했어. 잘 있어. 너는? 그게 전부였어. 근데 그 짧은 교환이 쌓이면서 뭔가가 달라졌어. 명절에 지은이가 함께 전 부치겠다고 했어. 일찍 와서.
나는 놀랐어. 지은이가 먼저 와서 붙이겠다고 하다니. 그래도 되겠어? 내가 물었더니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했어. 배우고 싶다는 말이었어. 그 말이. 부엌에 둘이 서서 전을 부쳤어. 지은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내가 살살살살 불 주려 했어. 지은이가 고개 끄덕이면서 따라했어. 그 순간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어. 어렵게 오지 않았어. 내가 손을 펼치고 나서야 왔어. 제사상 앞에서 셋이 섰어. 성호 아빠 사진 앞에. 나는 속으로 말했어. 여보 잘 보고 있어요? 성호 옆에 지은이가 서 있었어.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예뻐 보였어. 내 아들의 짝이야.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야. 내 아들이 행복하면 그 사람 덕분인 거야. 인정하는데 5년이 걸렸어. 늦었지만 인정했어. 마지막 독백.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 누군가 듣고 있으면 좋겠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혼자인 집에서 새벽에 밥 차리면서 혼자 기다리는 사람이. 자식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자기가 집착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멈추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던 거야. 나도 여전히 성호가 보고 싶어. 2주에 한 번 와도 가고 나면 보고 싶어. 문 닫히고 나면 허전해. 그게 없어진 게 아니야. 근데 참을 수 있어. 참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야. 성호가 올 날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달라진 거야. 사랑은 변하지 않아. 크기도 그대로야. 다만 담는 그릇이 달라졌어. 꽉 쥔 주먹에서 펼친 손바닥으로. 그리고 성호가 돌아올 때 손바닥 위에 착 내려앉는 거야. 그게 지금의 우리야. 그걸로 충분해. 더 바라지 않아. 아니 가끔은 바라. 매주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새벽에 살짝 올라와. 근데 웃으면서 도로 눕혀. 됐어 정자야. 2주 뒤에 오잖아. 혼잣말이야. 하지만 이번 혼잣말은 달라. 씁쓸하지 않아. 따뜻해.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자 씨 이야기를 쓰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절대 아니에요. 이분이 틀렸냐 하면 그것도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분은 자기가 가진 사랑의 크기를 상대방이 받아낼 수 있는 그릇보다 훨씬 크게 쏟아부었어요. 넘쳐 흐르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완전히. 보고 싶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말이에요. 보고 싶다. 3글자예요. 단순한 말이에요.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가볍고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가장 무거운 문장이 돼요. 자식을 키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품 안에 있을 때, 손 닿는 거리에 있을 때, 그 시절에는 보고 싶다는 감정이 뭔지 잘 몰라요. 보고 싶기 전에 이미 눈앞에 있으니까요. 보고 싶다는 감각을 느낄 틈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3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밥 먹다가 맞은편 빈자리 보면 스치는 감정. 장 보다가 그 애가 좋아하던 과자 눈에 밟히면 손이 가는 그 순간. 저녁 뉴스 보다가 전화 한 통 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 그게 다 보고 싶다예요. 자식한테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하면 부담될까봐. 말하면 귀찮아할까봐. 말하면 또 집착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삼켜요. 매일. 혼자 방에서 혼자 부엌에서 혼자 창밖 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조용히 눌러 삼켜요. 그 삼키는 소리가 이 이야기 안에 가득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이유. 정자 씨가 매주 성호를 불렀던 건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욕심이라면 욕심이죠. 집착이라면 집착이에요. 근데 그 욕심과 집착의 뿌리가 뭔지를 한 번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비난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 그게 전부예요.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직후라고 말할 것 같아요. 죽음이든 이별이든 떠남이든.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 없어진 그 빈자리.
그 빈자리가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적응할 뿐이에요. 적응이 익숙함이 되는 것 뿐이에요. 정자 씨한테 그 빈자리는 남편 자리였어요. 수십 년을 옆에 두었던 사람.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밥 먹으면 맞은편에 있고 잠들면 숨소리가 들리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진 뒤에 집이 얼마나 크고 조용한지. 그 크고 조용한 집에서 정자 씨는 성호를 찾은 거예요. 성호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성호는 성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전화 버튼이 자꾸 그쪽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라고 단정 짓기가 저는 어려워요. 그건 단순히 집착이나 욕심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에요. 혼자인 사람이 혼자임을 버텨내려는 방식이에요. 방법이 서툴렀던 거죠. 방법이 상대방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만큼은 저는 감히 나쁘다고 말 못하겠어요.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이유. 성호도 쉽지 않았어요. 두 여자 사이에 서 있다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의 마음도 알고 아내의 마음도 알고.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소중해서 어느 쪽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근데 결국 어느 쪽이든 상처를 받아요. 성호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했던 게 비겁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일찍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근데 성호도 엄마를 사랑했어요. 엄마가 혼자라는 걸 알았고 엄마가 외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차마 엄마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못해서 결국 더 큰 상처가 생기는 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성호가 병원에서 엄마 손잡고 한 말들. 엄마가 나한테 고향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정자 씨의 5년 응어리를 녹였잖아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컸냐면 그 말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고 아내 옆에 있으면서도 엄마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엄마 밥이 그리웠고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엄마 집 냄새가 좋았던 거예요. 다 큰 아들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쉬운 줄 아세요? 어른이 된 남자가 엄마가 보고 싶어라는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러운 일인지. 근데 성호는 그 말을 했어요. 엄마 침대 옆에서. 손잡고.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그게 진짜 아들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표현 못해도 안에 있는 마음은 그거예요.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 아시죠?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서툴러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전히 엄마가 제일이라는 거. 그게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어르신께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정자 씨 마음이 낯설지 않으셨나요? 새벽에 눈이 떠져서 부엌에 불 켜고 자식 생각에 밥을 차리고 초인종 소리 기다리다가 그냥 혼자 먹는 그 마음. 전화하고 싶은데 부담 줄까봐 참는 그 마음. 자식이 왔다 가고 나면 현관에 서서 한참 서 있는 그 마음. 달력에 다음번 만날 날 동그라미 쳐놓고 하루하루 세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살아온 증거예요. 자식을 품에 안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새벽에 일어나 이마 짚어보고 떠나보내면서 웃어 보이고.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금 당신 가슴 안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움이 되고 외로움이 되고 보고 싶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민폐가 아니에요. 자주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표현 방법을 조금 다듬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마음 자체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순한 감정이에요. 아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어요. 새벽에 도시락 싸주던 거. 열이 날 때 밤새 이마에 물수건 올려주던 거. 하굣길에 우산 들고 나와 기다리던 거. 용돈 한 번 더 쥐어주려고 주머니 뒤지던 거. 떠나는 날 현관에서 손 흔들던 거. 다 기억해요. 말 안 할 뿐이에요. 표현이 서툴 뿐이에요. 성호가 엄마가 나한테 고향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갑자기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평생 쌓여온 거예요. 엄마 손잡고 잠들던 어린 날부터 엄마 밥 먹으며 힘없던 청년 때부터. 그게 다 쌓여서 그 한마디가 된 거예요. 당신의 자식도 그래요. 지금 바빠서 자주 못 와도. 전화를 먼저 잘 안 해도. 명절에 처가 먼저 간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엄마는 엄마예요.
세상 어디에도 대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내가 생겨도 아무리 좋은 친구가 생겨도 엄마 자리는 엄마 자리예요.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요. 평생. 기다림이 사랑의 다른 이름. 정자 씨가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2주 뒤. 성호가 오는 날. 그 동그라미 하나가 정자 씨의 2주를 버티게 해요. 누군가는 그게 안쓰럽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식 오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어머니가 짠하다고. 맞아요. 짠해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봐요. 그 동그라미가 있다는 게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다릴 것이 있을 때 살아요. 기다릴 것이 없어진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다 떠나고 나서 배우자가 먼저 가고 나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어진 그 순간부터 사람이 시드는 거예요. 정자 씨는 기다려요. 2주 뒤를, 그 동그라미를. 그게 정자 씨를 살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때로는 고통이지만 기다림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건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아직 이 세상에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괜찮아요. 며느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 지은 씨도 잘못한 게 없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매주 주말을 시댁에 썼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나중에는 의무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쳐서. 그 변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요. 지은 씨가 폭발한 그날 그게 지은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진작 말했어야 했던 말이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참아서 생긴 일이에요. 참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은 씨 마음속에 아직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 그게 마음 한켠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는 며느리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치는 게 정상이에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 한계를 알고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 안에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그분도 외로워요. 표현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은 그냥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가끔 한번 딸기 한 박스 사들고 가는 것처럼 그 작은 것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지은 씨가 병원에 딸기 들고 갔을 때 정자 씨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잖아요. 작은 것이에요. 근데 큰 것이에요. 모든 어머니에게. 이 세상에 자식을 키운 어머니 중에 정자 씨처럼 살아본 적 없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식이 어릴 땐 몸이 힘들고 자식이 크면 마음이 힘들고 자식이 떠나면 영혼이 힘들어요. 어느 시절도 쉬운 때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다 버텨요. 몸 힘들 때도 마음 힘들 때도 영혼 힘들 때도 그냥 버텨요. 자식 때문에.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자식 밥 한 번 더 해주려고. 그 버팀이 사랑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소리 나지 않아요. 티도 안 나요. 새벽에 혼자 밥 차리는 것처럼 혼자 기다리는 것처럼 혼자 참는 것처럼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진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사랑이에요. 자식이 70이 돼도 어머니한테는 자식이에요. 손자가 생겨도 흰머리가 가득해도 허리가 굽어도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그 조그맣던 아이예요. 처음 품에 안겼던 날의 그 무게예요. 처음 발을 떼던 날의 그 눈빛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평생.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깊고 제일 지독하게 아름다운 사랑.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긴 말 안 해도 돼요. 밥 먹었어? 한마디면 충분해요. 잘 있어? 한마디면 돼요. 그 한마디가 달력의 동그라미예요. 그 한마디가 기다릴 이유예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온기예요. 정자 씨가 성우 목소리 듣고 하루가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전화기 들고 번호 누르는 그 10초가 상대방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혼자 부엌에 있을 수 있어요. 새벽에 눈 뜨고 당신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달력에 당신이 오는 날 동그라미 쳐놓고 세고 있을 수 있어요. 전화 한 통. 오늘 꼭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자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셨던 분, 눈물이 났던 분, 어머니 생각이 났던 분, 자식 생각이 났던 분, 그 마음 다 소중해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직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천국의 라디오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 마음이 더 이해되셨나요? 정자 씨처럼 보고 싶어 본 적 있으신 분 댓글에, 지은 씨처럼 지쳐본 적 있으신 분 댓글에, 성우처럼 둘 사이에서 힘들어 본 적 있으신 분 댓글에, 셋 다 이해된다는 분 댓글에 기다릴게요.